한동훈 깜짝발탁에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2차 내각 인사에서는 눈여겨볼 대목이 또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사가 모조리 빠졌다는 건데요. 이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 위원장은 어제 저녁 예정됐던 윤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에 불참했고 오늘은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내각 인선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기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대로 공동정부 구상은 깨지고 마는 것일까요?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차기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이번 내각 인선을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과 협치는 잠시 미뤄두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로 연결되는 정책통 인사로 경제 라인을 구축했고 대선 기간 정책을 총괄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최측근이자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 집중 타깃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대립을 택했고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는 한 지명자의 말이 꿀릴 게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발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이번 내각에서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집권 시 공동정부 구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었죠. 하지만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어제까지 발표된 17명의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되면서 공동정부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요 며칠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앞서 장관 후보자 4명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유홍환 전 SK텔레콤 부사장이 각각 추천됐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과 고산 인수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차 인선 명단에선 이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안 위원장은 어제 인선 발표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선인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었던 만찬에도 불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자,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부터 감지가 된 바 있지요.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1차 내각 발표 다음 날인 11일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하면서 양측이 후보 시절 단일화를 하며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것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급기야 안 후보가 모든 연락을 끊고 거취 고민에 들어가면서 양측 갈등이 최고점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위원장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한 언론과 접촉한 안 위원장 측 인사의 발언을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2차 조각 인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안 위원장 몫의 장관 몇 자리와 같은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안 위원장이 최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인 측이 일방적으로 내각 인선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어요. 이번 일을 수습하지 않으면 협치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 있지만 안 위원장은 어제 저녁 윤 당선인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함께 하기로 예정된 비공개 도시락 만찬에 불참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안 위원장 측은 이런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제 같은 인수위 파열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기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도 잠정 중단된 것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당 합당 실무 협상을 모두 마치고 합당 선언만 남은 상황인데 지난 11일 국민의당 측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며 내각 인선에서 국민의당 측 인사가 배제된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파열음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원래 공동정부라는 게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자, 우선 장점은 단독 집권 때보다 통치 기반이 넓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외연 확장이 유리한 측면이 있죠. 때문에 0.73%포인트 차로 당선이 됐고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나온 말들이 이번 단일화는 선거 과정도 그렇지만 당선 이후에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당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낙점하면서 향후 공동정부의 구상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듯 했으나 역시 공동정부의 취약점인 내부 조율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제가 내부 조율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자리 나눠 먹기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역시 답답함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이 두 사람이 극명히 대비되는 지점은 두 사람의 스타일인데요. 윤 당선인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 반면 안철수 위원장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도대체 의중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볼 때 답답하다는 인상을 많이 주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또 이게 싫은 건지 이런 걸 잘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요구와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토라지기 일쑤입니다. 다시 말해 잘 삐지는 성격이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한덕수 총리설보다 먼저 나온 게 안철수 총리설이었지만 안철수 본인이 고사했고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이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에게 희망하는 행안부 대신 통일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안했지만 이게 성에 안 찼는지 이태규 의원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나 자신의 측근이 통일부나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공동정부도 공동정부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 전략공천이 확정됐거나 경선 후보가 확정된 지역을 보면 국민의당 인사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내각 인사를 들먹이며 합당 추진을 중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안철수 위원장의 장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격을 입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두 후보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했는데 이건 두 후보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 더 나아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죠. 때문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에서 분명 이런 점이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난 대선에서 네 역할이 30%였고 고로 당신에게 30%만큼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무자르듯 즉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접점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안철수 리스크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민주당에게 발목 잡히기 전에 먼저 안철수에게 발목 잡히게 생긴 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